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하고 헬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은 H 콘서트의 삶의 김범수고요. 네,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병이 나면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 빨리 낫는다 하는 속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뭐 아시다고 얘기 좀 해주셔도 돼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죠. 예. 사실 그래서 저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배탈이 나서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지금 물로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H 콘서트 전에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네, 학구열을 불태우시면서 이 H 콘서트 공부를 하시면서 기운을 차리신 겁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서로 교감하면서 오늘 함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본 리딩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혹여 제가 중간에 소리가 안 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더 큰 박수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까지는 너무 많이. 너무 과한가요? 네. 예. 자, 오늘 사실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H 콘서트인데요. 이 질병, 저희가 이야기하고 하는 이 질병은 왠지 좀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소문 내기가 조금 꺼려지죠. 소문은 절대 못 내고요. 네네. 이야기도 정말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병이죠. 네, 맞아요.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죠.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나 됐다고요? 사실은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 이 병에 걸리면은 유람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맞아요. 예. 곧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무서운 병이었죠. 네. 예, 최근에는 이 에이즈가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성 질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약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꾸준히 생존 가능한. 네네. 그죠? 네네. 네, 이러한 인식을 좀 바꾸고자 하는 오늘 H 콘서트이기도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질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에이즈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방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H 콘서트 주제가 바로 예방이 가능한 만성 질환 에이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요. 최도자 의원님은 평소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 가운데 오시고요. 자, 최도자 의원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콘서트를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네, 전해주시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HIV 바이러스에 의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에이즈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신규 감염자 수가 연간 1000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고요. 생존 감염인들의 진료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자 수 증가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펴진 그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도자 의원님 바람처럼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에이즈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H 콘서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 의원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금껏 많은 매체에서 에이즈를 다룰 때는 주로 치료법이라든지 감염 후의 의료적인 대응 위주로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H 콘서트에서는 이런 치료법뿐만 아니라 인식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세 명은 잠시 물러났다가요. 대한에이즈학회의 신영식 회장님 모시고 강연을 먼저 들을까 합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여러 환자들, 특히 이제 에이즈의 임상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의 발전, 앞으로의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 뉴욕에서의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성인 25세, 44세 성인의 사망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고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암,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유행이 생기고 나서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HIV,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사고사를 넘어서 1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심포지엄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되었을 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그 효과적인 치료법,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칵테일요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합병증과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실제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당뇨병보다도 합병증이 낮고 사망률이 낮은 그런 질환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연구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이 약 60여 세에 10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 걸린 젊은 성인이 거의 55세 이상 일반적인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약제들이라든지 그런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약제를 조기 치료하면은 HIV 감염에 걸려도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이 아주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에이즈라는 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HIV 바이러스의 목표 세포가 CD4 T 림프구입니다. 이 CD4 T 림프구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질환, 폐렴, 결핵,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 또는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질환군을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질환군이 없어도 CD4 T 림프구가 200개 미만이면은 이런 면역 억제 관련 여러 가지 기회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라고 명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러 가지 증상이 없고 면역 세포가 200개 이상이면은 에이즈로 부르지 않고 HIV 감염 우리가 흔히 그냥 보균자라고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국내 감염인 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내 감염인 수는 처음 1985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처음 감염되었다고 보고된 이래 1년에 10여 명 내외씩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는 8,900명, 2013년서부터는 1,100여 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 내지 200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누적 감염 인수가 한 13,000여 명이고, 현재 사망한 사람이 한 2,000여 명으로서 1,500여 명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감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1년서부터 15년까지 약 4,900여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대부분은 20에서 29세가 30%, 30대가 22%, 40대가 2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고생들도 208명 정도 감염되고 있고, 70세 이상도 100여 명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1년서부터 15년까지 4,900여 명이 감염되었고, 작년에 보고된 수까지 합치면 약 6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2011년서부터 6년 동안 감염된 숫자가 전체 감염인의 반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초기 에이즈 유행 초기 때는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전파 경로였고, 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성 간 성관계가 주로 주된 전파 경로였습니다.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그 이성 간 성관계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산모에서 태아로의 감염은 약 2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치료를 적절히 하면은 이러한 그 감염은 1% 내외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마약 주사 남용자에서도 감염자가 많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IV 감염의 임상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한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발열이 나타나고 피부 발진, 관절통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타겟 세포인 CD4 림프구가 현저히 떨어져서 300개, 400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체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다시 조절되어서 떨어지게 되었고, 면역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돼서 매년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세포 파괴로 인해서 매년 100개 정도 면역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약 7, 8년 정도 지나면은 면역세포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이 HIV 감염 진단 방법은 확진 검사로 웨스턴 블락 검사나 HIV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HIV RNA를 검사하거나 배양하는 것으로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크리닝 검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HIV 엘라이자 검사가 9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몇 시간 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 나온 신속 항체 반응 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라퀵이라고 상품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면 이 양성 반응 결과를, 음성 양성 반응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HIV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1,000명, 1,200명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당 보면은 한 5,000명, 4,000명, 4만 명 내지 5만 명당 1명 정도 발생률이라서 굉장히 그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성교 상대자가 있으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고위험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열이 나는데 원인이 불명확한 사람들, 면역자와 원인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이나 결핵, 이런 그 림파선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람들, 성병 환자, 혈액맥의 질환 환자, 비형간염, C형간염, 기후에도 HIV 검사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고위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성교 상대자가 있으면서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1996년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칵테일 요법이라고 3제 요법을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합병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사망률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개발됐을 때에는 하루에 거의 20알 가까이를 4번, 5번 복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고 치료 요법이 발전하면서 하루에 한 알짜리 요 한 알에 3가지 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은 이 당시 처음 3제요법이 개발되었을 당시보다도 부작용이 더 적고 복용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약제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또한 이 병의 발병 기전 전형 경로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의 신규 HIV 감염 발생 수를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10만 명, 12만 명, 13만 명 정도가 발생하였었는데 공중보건 캠페인, HIV 검사,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줄어들어서 약 5만 명, 6만 명의 환자들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2010여 년까지 그렇고 작년에는 약 3만 8천여 명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약 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000명당 1명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노출 전 예방요법을 도입을 하면서 신규 감염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HIV 감염에 대한 치료가 많이 발전하였지만은 아직도 완치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더 감염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HIV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HIV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공중보건 캠페인, 콘돔 사용 등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해왔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에 약제가 아주 예방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노출 전 예방요법 또 치료를 조기에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덜 시킨다 이런 그 조기 치료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성 포피 제거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감염률이 50% 6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예방 전략들을 각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출 전 예방요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리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라고 얘기하고 HIV 비감염인이 HIV 노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를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칵테일 요법은 세 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거지만은 이 그 프랩은 2가지 약제를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노출 전에 노출 전 예방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노출 전 예방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약제를 잘 복용하면은 2가지 약제를 복용할 경우에 85%, 90%, 92% 이렇게 아주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HIV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많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예방요법을 통해서 새로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노출 전 예방요법은 미국에서는 2011년서부터 권고하기 시작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런 노출 전 예방요법을 채택하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HIV 감염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12년서부터 투르바다 노출 전 예방요법을 도입을 해서 환자 고위험군에게 투여를 시작했더니 매년 발생하던 환자 수가 453명에서 255명으로 최근에 줄어들었다. 이런 그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44% 신규 감염이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노출 전 예방요법은 각 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이미 승인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중으로 이 프랩이 노출전 예방요법이 한국의 그 식약처에서 승인이 돼서 빨리 고위험군에게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HIV 감염으로부터 예방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영식 회장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의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앉아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단들 하시네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사실 뒤에서 들었는데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네.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 함께 어떤 하시나요? 분들이신지 소개 좀 드릴게요.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김성남 연구사십니다.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의 권동석 회장님이십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신우 교수님께 여쭤보죠.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항상 그렇게 수업받는 학생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네. 예. 여기 좀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네, 저희 학생이다 생각하시고 대해주시면 긴장 안 하신 거예요? 그 평소 긴장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떨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회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 해요. 먼저 일단 뭐 다 시청자분들이나 오늘 함께하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에이즈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에이즈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죠. 에이즈라는 용어는 다 죽는다. 그래서 소나무 에이즈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했죠. 그런 용어들은 이제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듯이 부정적인 용어에서 에이즈라는 용어보다는 HIV 감염이라는 용어를 흔히 씁니다. HIV라는 말은 영어니까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HIV라고 이야기 드릴 텐데 바이러스의 한 종류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을 결핍시키고 면역이 결핍되면 크게 감염이 잘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암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매 등의 머리에도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이 많이 결핍된 상태는 에이즈라고 하고 우리 CD4 T 면역 세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서 낮아집니다. 이게 200 미만이 되는 것도 에이즈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에이즈만 해도 그냥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HIV 뭐 감염 뭐 이러시면서 네. 아까 일부러 어렵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용어를 에이즈라는 용어보다는 HIV 감염이라는 용어를 HIV 쓰자. 감염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용어가 중립적인 표현이고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질병화되면 에이즈라고 부르는 거고 그 전에 그냥 보균 상태에서는 HIV 감염자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복균자라는 용어보다는 무증상 감염 이렇게 무증상 감염. 표현할 수 있겠고요. 증상이 많이 진행해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는 에이즈 이렇게 표현하는데 흔히 전체를 에이즈라고 부르기보다는 HIV 감염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네, 그럼 중립적으로 네. HIV 감염으로 조금 명칭을 통일해 볼까요? 예. 네.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HIV 감염. 그러니까 에이즈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네. 에이즈에 걸렸다가 아니라 HIV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네, 그렇죠. 거죠, 일단.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 뒤에는 좀 더 이따가 진행하도록 좋습니다. 하고. 자, 예. 그렇다면 이 HIV 어떤 경로, 어떤 원인으로 감염이 되는 건가요? 강의를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만은 요점을 정리하면은 HIV는 우리 몸 속의 혈액이나 체액이라 그러면 정액이나 여성의 질분비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된 감염 경로는 성접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 그다음에 혈액 제조로 인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없습니다만 주사기를 공용한다든가, 또 어머니로부터 자녀로 조금씩 건너가는 수직 감염,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거의 99.8% 100% 성접촉입니다. 최근에는 혈액 제제에 의한 건 1995년까지 있었고 2006년 이후로는 수혈로 된 것도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성접촉으로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한때 왜 에이즈 때문에 막 공포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수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맞아요. 주사 바늘 같은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다. 99.8%가 성관계에 의한 혈액. 예, 어려워진 용어는 제가 기를 못 하겠어요. 용어를 성관계라고 잘 안 쓰고 이제 정부에서는 성접촉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라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성기에 대한 접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그런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혈이나 주사기 사용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완전 좀 상당히 비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김 교수님께도 여쭤보죠. 저희가 이제 뭐 모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또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HIV 감염이 완치만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 뿐이고 만성 질환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저희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1995년 이후에 여러 세 가지 이상의 치료를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해서 하는 치료를 칵테일 치료라고 했고 정확하게는 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통해서 HIV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고 HIV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면 면역이 회복하고 면역이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단계가 된 거죠. 약도 많이 개발되어서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을 소개해 주셨는데 대부분 신화는 이렇게 하루에 한 알을 먹어서 잘 조절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로 발견되어서도 에이즈 환자로 발견되어서도 면역이 회복되고 특히 무증상일 때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정상인과 여명 남아있는 수명을 여명이라고 하죠. 예. 여명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할 수 있는 만성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뇨병에 비유를 하셨는데 고혈압, 당뇨 우리가 조절하듯이 HIV 감염은 이제 조절하는 병이다. 잘만 먹으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눈이 이렇게 멀거나 투석을 하거나 발을 자르거나 이런 합병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HIV 감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담배 피시는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네. 흡연보다 흡연보다 위험하지 않다. HIV 감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수님은 담배 태십니까? 안 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이라고
그냥 에이즈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만 비싼 약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한 달만 먹으면 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일반인과 똑같은 같이 살 수 있다. 여명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흡연보다 안위험하다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죽음의 병이라는 오명을 조금씩 좀 벗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2014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가 2000년 대비 약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35%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는 발병률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되레 이 HIV 감염자 수가 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저희 질병관리본부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통계에 의하면요, 저희 지금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20대가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통계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OECD 통계에서 지금 HIV 발생률이 0.16%입니다. 평균이 0.16%인데 비해서 야, 우리나라는 높네요. 0.02%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HIV 발생도 신규 발생도 OECD 평균이 100만 명당 14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4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최근 신규 환자가 연간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1,502명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OECD 평균에 비해서 유병자 수는 적지만 그러니까 신규 감염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리고 증가 추세입니다. 네. 뭐 통계에 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추세, 최근의 트렌드인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추세가 증가 추세. 연평균 5%면 정말 꽤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생각해 보시면 꽤 높은 거고 게다가 이게 10대, 20대의 중점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 권동석 회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계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 근데 그 느는 사람이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이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숫자 전체적으로 OECD에 비해서는 낮지만 한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생명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주인공이자 생산 노동 인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대, 20대를 비롯한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안전치 못한 성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한 성행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이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저희가 계속 그 20몇 년 전부터 활동을 해오면서 느껴보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초기에 에이즈가 확산될 때 그때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저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예방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더 충격적인 게 저 외람되지만 아프리카랑 우리를 지금 비교하기가 경제 규모가 우리는 거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그 규모인데 아프리카에서 초기 발병하던 그 비율과 거의 근사한 수치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면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의 의료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홍보하고 예방하는 그런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아프리카와 같다는 수준은 좀 아프리카가 꼭 같다는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 신행식 회장님 강의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에이즈만큼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연구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과학자들이 노력한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의학적 발전과 치료에 대한 건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언가 이 원인을 파악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지 않다는데 저희들은 참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 현황을 보면 좀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이제 예방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예방과 치료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HIV 감염자는 거의 성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 20대 감염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히 결혼 정년기인 20, 30대 젊은 층의 에이즈 예방 정말 좀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20대가 결혼 정년기라고 얘기하시면 좀 아직 요즘 점점 늦어지고 점점 있죠. 3포 세대 이게 좀 힘든데 어쨌든 20, 30대가 네, 젊은 층의 예방, 예. 뭐 치료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젊은 20대에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20대, 10대 후반, 30대 이런 분들은 검사를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검사를 자주 하지 네.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성관계의 핵심은 파트너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누구로부터 감염을 받는 병이니까 안전한 성관계의 핵심은 이렇게 확실한 관계의 대상, 고정적인 그렇죠. 고정적인 상태가. 그분이 감염이 아닌 분으로 생각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안전하다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빈도가 높을수록 그분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만큼 내가 감염이 일어나죠.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20대, 10대 후반, 30대에 많은데 그분들이 테스트 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 검사하는 방법, 오라퀵이라든지 이런 신속 검사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나 병의원을 찾거나 보건소를 찾아서 검사를 자주 하면 빨리 확인되어서 치료로 들어가고 치료가 되면 잘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잘 검사하지 않고 내가 감염자인 줄 모르고 8년, 10년씩 무증상으로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있으면서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고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는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에이즈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가장 1번으로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를 자주 해서 내가 감염 양성인지 아닌지를 특히 파트너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파트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있어요. 계실 거예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발병 비율은? 남녀 성비로 보자면 남성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참 이 통계가 맞긴 하겠지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저희 받을까요? 스스로? 20, 30대 남성분들 병원에 가서 검사 잘 안 받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한창 뭐 군대 가고 또 제대하고 직장 가지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뭐 정신없이 막 적응하려고 하는 시기에 뭐 자기가 뭐 얼마나 많고 파트너가 혹은 또 뭐 검사를 야 내가 검사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강조를 하면 파트너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군에 갈 때 에이즈 검사가 HIV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군 징병 검사에서 확인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군에서 다행이네요. 군에서. 거기서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발적 검사율이 20%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연구사님? 회장님. 네. 예, 201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보면 25%. 근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검사를 안 받을까? 그것은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검사를 받고는 싶겠지만 받고 나서 혹시 잘못되면은
뒤에 닥쳐올 그 후환이 두렵다는 것이죠. 네. 몰라서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극소수고 대부분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차별 의식이 대단히 에이즈에 대해서 높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만 저도 중도에 교통사고로 다쳐서 휠체어를 탑니다만 제가 잘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장애인에 대한 그 중에 질병 중에는 에이즈가 뭐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질병이 나와서 뭐 조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차별이 심하죠. 그거로 인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만약에 검사해가지고 김범수 사회자님 검사 받으셔야 왜 꼭 저를 얘기를? 그냥 A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꼭 저를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가끔 검사를 받습니다만은 검사를 받아보고 만약 에이즈 대치연맹 회장이 에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매장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한 4분의 3 정도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제로 알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알게 된다는, 그럼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살한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지금도 많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검사받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부정적인 편견, 그런 시선 때문에 사실 쉽게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도 사회지만 가족으로부터 저렇게. 네, 맞아요. 가까운 사람도 외면할 그게 수 더 있으니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익명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영사님? 네, 맞습니다. 실명으로 검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8년 에이즈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HIV 익명 검사 제도가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속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한 20분 이내에 1차 검사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바뀌었다라는 것에 관한 홍보 내지는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한데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퇴치연맹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예방협회라든지 구세군에서도 예방을 하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예방 사업도 하시는 NGO 단체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개선되셨어요. 개선된 예로 제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자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자살이 에이즈 사망의 2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감염 외에. 감염 이후에 자살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들으셨죠. 과거에는 이혼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자식이 감염인데 집에서 나가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담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에이즈 양성인데 결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배우자분이 아시는데도 이제 결혼하는 거죠. 알고 그런 분도 생길 만큼 많은 이런 NGO 단체나 이런 분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개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될 분야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고 시선이 따갑고 하니까 자주 검사를 안 하게 되고 안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런 고리를 이제 점점 끊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 검사, 차별의 감소, 편견의 감소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회장님도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예방과 홍보. 검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내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외국인까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 익명으로.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그 외에 저희들은 이제 93년도부터 최초로 민간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 필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느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국민이 우리 보고 왜 그렇게 예방을 못해서 늘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20, 30년 동안 쭉 해온 활동 중에 성공적인 사례를 딱 두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있는 게 남아공인데 남아공의 2000년대가 저희들처럼 지금처럼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뭐 NGO 포함해서 대단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 방법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 어디냐면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그 또래 집단의 존중을 얻도록, 그러니까 존중을 얻도록 유도하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조치죠. 그래갖고 러브라이프라는 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는데 러브라이프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HIV에 감염되지 않는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고 행복하다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하고 여기 문화생활도 하면서 거기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 나갔는데 이 러브라이프를 통해서 긍정적 소속감을 보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남아공의 10대 에이즈 감염률을 55% 다운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걸 알기 전부터 20년 전부터 했던 또래 지킴이라는 우리 국산 토종 또래 압력 프로그램이죠. 10대, 20대들이 또래 집단의 긍정적 그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결국 HIV가 성접촉으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저희 단체 안에 한국 성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운영하면서 지금은 똑똑 성교육관이라고 성체험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위험한 성행동을 안전하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질병관리본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희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다채널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그 TV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사실 담배 광고는 200~300억 투자가 됩니다. 근데 저희 이 에이즈 홍보 관련해서는 질본에서만 한 2억, 3억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종 포스터나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돈 때문이었군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담배 그 폐해 광고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안 피시는데 안 드시는데 이건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돈 예산 문제였군요. 예. 자,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되는데 대본에는 없지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하면 대신 일단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약 한 알이? 한 알에 25,000원에서 한 3만 원 그 정도 되는 거로. 근데 개인이 부담하기는 좀 보험 됩니까? 한 알에 한 알에 25,000원, 3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비싸죠. 예. 환자들을 잘 치료하면 다음 옆에 있으신 분들이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옆 사람이 96% 예방된다 이런 자료가 있고 사실은 거의 100%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하는 것이 다른 예방.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그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가 합쳐서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죠. 예. 자부담금. 그게 실제적으로 내는 돈이잖아요. 그 자부담금의 100%를 지자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대어줍니다. 이 이유는 제가 잠깐만요. 개인 돈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하나를 먹는데. 그렇죠. 하루에 한 알씩 국가와 지자체가 먹고 다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은 10%를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이 희귀 질환으로 그러면은 3만 원짜리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 3,000원
3,000원이다. 네. 하루에 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돈을 국가에서 100% 내어준다. 그러면 나는 차비만 있으면 되네요. 잠시만요. 연구사님도 뭔가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아니, 하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네, 3만 원을 내느냐, 3,000원을 내느냐, 안 내느냐. 네, 예. 에이즈 질환 자체가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건보공단에서 90% 지원이 됩니다. 아하. 나머지 10%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급여 부분을 저희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반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부담은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돈이 안 들고 여생을, 그렇죠? 여명을 지낼 수가 그런데 있는군요. 어떤 분들은 돈이 안 들게 그 사람들을 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것도 계시죠. 그렇죠. 내가 내는 돈이 저렇게 치료하는 데 쓰여서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산모분들 뭐 병원에 가시거나 어르신들, 아기들 병원에 가면 보험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서 그게 지금 또 이슈인데 HIV 감염된 사람한테 왜 저 돈을 다 줘? 라는 생각을 충분히 많이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그 HIV가 만성병이 되었지만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죠. 질병 부담이라고 하죠. 사망은 하지 않지만 질병 부담이 굉장히 큰 약이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잘 받아야지 많은 국민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치료가 곧 예방인 그렇죠. 거고. 치료가 예방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해서 치료하고 치료는 예방이다. 그 환자 그 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환자는 그 국가가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그 주변의 파트너,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예방인데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에이즈 예방을 위한 3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부터 우리 원미연 아나운서가 떼어볼까요? 한번 뜯으면서. 네, 첫 번째 약속은 올바른 콘돔 사용. 정말 올바른 콘돔 사용만으로도 이 에이즈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도 되어 있고 그러나 저기에 있듯이 올바른 사용이 잘 안 되기가 쉽죠. 많이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콘돔을 어떻게 사용한다. 제 시간에 찢어지지 않고 미리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성교육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느낌이 좋지 않다라든지 많은 이유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사용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바른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제가 띄워볼게요. 조기 검사. 조기 검사는 어떤 겁니까? 조기 검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병의원,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다 검사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 그 조기 검사에 있어서 그 의심 행동이 있은 후에 한 12주 이후에 하셔야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체 미형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이전에 했을 때는 항체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음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행동 이후에 12주 이후에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거점 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 검사 마찬가지로 결과를 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자가 검사. 임신 진단 시약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익명이라는 게 궁금해요. 보건소 가면 어쨌든 누군지 자기에 관한 그 정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익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자기 실제로? 정보를 적지 않습니다. 전혀 안 보건소에 적어요? 가시면 검사를 본인 실명이 아니라 그냥 홍길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홍길동 주소, 네. 연락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HIV를 검사하러 왔다. 네네.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네. 검사를 할 수 있다. 저희 HIV 검사가 2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선별 검사고요. 2단계 확진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자가 검사나 신속 검사는 1단계 선별 검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2단계로 다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검사합니까? 나오신 김에 쭉 얘기해 그때는 주시죠. 보건소에 가야 되는 의료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이거 익명 보장 됩니까? 2차 예, 확진 예. 검사를 이제 보건소로 갔을 때도 역시 익명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안 거기 되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개인의 감염인에게 이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의 질병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익명 신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안전한 성관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조동석 회장님? 안전한 성관계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에이즈는 아까 강의 들으신 것처럼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감염 경로 정확히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감기는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진 병이 에이즈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100% 성접촉인데 왜 자꾸 걸릴까요? 그것은 안전한 성관계라는 것에 대단히 그 내용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관계라는 것이 육체적인 행동이지만은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아까도 보셨지만 또래 집단에 대한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서는 행동이 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한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래 집단의 보증을 받는 이런 문화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는 잘 행동이 안 바뀐다는 것이 지금까지 예방을 연구해온 단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본 결론입니다. 의학적 대응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아까 보셨습니다만 모든 치료비를 국민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이런 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성행동에 대한 문화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뮤지컬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뮤지컬을 통해서도 일반화시키는 이런 그런 활동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함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HIV 감염과 관련한 오해 혹은 편견 어떤 것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HIV 감염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질환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와 어떤 비난이 담긴 시선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뭐 인식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거 없는 편견 굉장히 심하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편견들 혹은 어떠한 그 오해들이 있는지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야 이거 사실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에이즈 환자를 얘기할 때 지금 이제 HIV 감염자인데 그 환자를 모기가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물면 이거 다 감염되는 거 아니야? 왜냐 혈액으로 감염된다고 하니까 주사바늘 감염되듯이 라는 오해 혹은 뭐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권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3천여만 명이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피해를 입었는데 모기로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바도 없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벌레 이런 그러니까 HIV 자체가 휴먼 이뮤노데피시엔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거든요. 인체를 떠나서 다른 동물이나 모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파되지가 않으니까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사바늘하고 모기바늘 혹은 벌 이런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한테 한번 갔기 때문에 그죠? 다시 인간에게 와도 전혀 극미량이지만 뭐 확률로 얘기하면 3억 분의 1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애초에 모기나 벌레나 이런 것으로는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에이즈 환자와 키스를 나눌 때 그러니까 치밀한 어떤 타액이 주고 받아지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 HIV 감염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HIV 감염 검사에서 침으로 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만큼 침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에이즈 그런데 전파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없고 침을 걱정하는 거에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찌개를 같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해. 타월을 썼는데 나도 타월을 쓴다. 예를 들면 뭐 오빠가 에이즈 양성이다. 근데 같은 집에서 산다. 여동생이 내가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부모는 우리 다른 애들한테 감염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화장실 변기는 같이 써도 되나? 오줌에는 나오지 않나? 뭐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일어났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는데 꼭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면도기는 이렇게 베일 수 있죠. 피가 날 수 있죠. 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면도기는 보통 때도 같이 쓰지 않지만 네. 쓰지 않는 정도로 권하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차별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옆에 환자가 있더라도 직장에서 환자가 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한 명의 에이즈가 있는데 같이 다니게 하겠느냐? 그럼 안 다니게 하겠대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염려가 걱정되죠. 예. 이런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인식이 좀 개선돼야. 같은 직장 생활, 같은 학교 생활, 같은 가족 안에서의 공간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군요.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가서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 네. 야, 옛날에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격리시켜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연관이 좀 있고 네. 이 질문은 이제 저도 곧 나이 50에 드디어 아버지가 네. 마침내 축하드립니다. 예, 네.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많은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유전이 된다. 네. 어머니 그 산모가 HIV에 감염이 돼 있으면 태아에게도 감염이 되나? 감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좀 전에 그 대한 에이즈 학회 회장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요. 이 HIV 감염,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걸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 비율은 25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이 임신 후반부나 또 출산 시에 감염될 확률이 있고요. 또 분만 후에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약을 잘 복용하시면 이 감염될 확률이 1% 미만으로 근데 감소하는.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그럼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HIV 감염 완치가 가능한 건지, 감염 또 완치 가능하다면 언제쯤인 건지 여쭤볼까요? 환자들이 종종 물었어요. 제가 언제 완치될 수 있나요? 완치학은 언제 나올까요? 제가 10년, 20년 뒤 정도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논문들을 봐요. 논문들을 보면 kick and kill 스트래터지라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깨워서 죽여버린다.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치가 가능하겠구나. 사람들은 뭐 2020년, 2030년 이렇게 도표로 그리기도 하고 한데 2020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3년. 이게 멀지는 않구나. 꼭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한 그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도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선 연구사님. 어떤 지식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해서 또 편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적은 예산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을 마련해 주신 방송사와 그 국회의원님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편견을 없애시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작년에 유엔에서 2030년까지 HIV/에이즈 유행을 종식하자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 특히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동석 회장님.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외국인도 마찬가지면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부류는 지금 현재 HIV에 감염돼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거나 검사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빨리 검사를 받아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면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또 저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감염돼 있는 분이나 환자들 중에서도 감염돼 있지만 저도 건강을 사고로 잃었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듯이 HIV에 감염되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길이 하나 있고, 지금 나머지 부류는 감염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가 해당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보다는 안내 말씀인데, HIV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성접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지식으로만 이렇게 행동과 결의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육체적, 여러 가지 정신적 이런 포함해서 우리 또래 집단 포함해서 우리 전체가 그런 문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머지 인생을 잘 여행을 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방이 가능한 만성질환 에이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최 의원님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요. 모든 병은 발생 후 치료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다각화된 그러한 예방 정책이 적절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염민과 그다음에 비감염민을 분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염민의 인권이 제한되면 될수록 비감염민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너의 인권이 보장될수록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라는 그러한 폭넓은 사고방식으로서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조기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그 얘기 꼭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질병 예방센터에서 예산이 적어서 광고를 못 한다고. 근데 우리 최 의원님이 마지막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예, 꼭 좀 저희 좀 홍보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H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 HIV 감염, 에이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